지난 영상을 통해서 오프닝과 영화 속 큰 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 캐릭터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그 캐릭터는 바로 조커입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곳에서 조커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뷰를 제작했고 또 배포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커가 왜 배트맨에게 그렇게 죽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또 배트맨에 의해 떨어지는 순간에 큰 소리로 웃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영상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렇게 배트맨에게 죽여달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큰 소리로 웃었는지, 배트맨이 살려주자 아쉬운 신음소리를 냈는지, 끝으로 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배트맨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의 신념을 정의라는 신념보다 더 위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누군가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커는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지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난리통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커는 배트맨이 모든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커는 배트맨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높아졌던 겁니다. 허나 이 죽음은 배트맨이 죽인 최초의 악당이라는 타이틀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 속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신념을 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도 좋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배트맨에게 집착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배트맨과의 신문 장면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커는 신문을 당하면서 배트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Those mob fools want you gone so they can get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ut I know the truth. There's no going back. You've changed things.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배트맨이 변하면 모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플레잉 카드에서 조커라는 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잉 카드에서 조커라는 카드는 룰 브레이커를 의미합니다. 즉 게임의 룰을 뒤집고 판을 뒤집는 혼돈의 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라는 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조커의 첫 번째 작전은 조커 카드를 소비함으로써 배트맨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번째 작전인 배트맨이라는 카드를 자신과 같은 조커 카드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편이나 혹은 동료로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저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크나이트 속 조커라는 인물이고, 그가 그렇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희망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람인 조커 카드를 소비함으로써 배트맨이라는 카드를 파괴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육신은 비록 배트맨에 의해서 사라지지만 이름만큼은 후세에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발동시키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배트맨이 이성을 잃는 순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트맨이 욱해서 조커를 죽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허나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커가 배트맨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언제든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커는 자신만이 배트맨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값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조직들의 모임에서 폭탄을 끼고 들어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다른 조직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장면이라든가 미끼를 이용해 탈옥을 하는 장면 등을 보면 그가 자신의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배트맨에게 자신의 목숨을 재물처럼 바치고자 하는 인물이 조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커는 계속 배트맨의 멘탈을 건듭니다. 다시 신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You're garbage. You kills for money. Don't talk like one of them. You're not. Even if you'd like to be. To them, you're just a freak. Like me. They need you right now. When they don't, they'll cast you out. Like a leper. You see, their morals, their code. It's a bad joke. Dropped at the first sign of trouble. They're only as good as the world allows them to be. I'll show you. When the chips are down, these civilized people, they'll eat each other. Have all these rules, and you think they'll save you?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트맨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듭니다. 허나 이 장면은 회유를 시키려는 조커의 의도가 숨어있는 장면입니다. 배트맨이 이미 알고 있는 팩트를 언급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혼돈으로 만들고자 했던 장면인 거죠. 그러나 배트맨은 자신의 신념을 붙잡으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구나 페트 폭행을 맞으면 아프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조커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을까? 조커 카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카드놀이의 마지막 순간에 판을 뒤집을 때 내는 패입니다. 즉 게임에서 혼돈을 가져오는 패라는 뜻입니다. 허나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게임의 흐름을 제대로 읽었을 때는 조커 카드를 냈을 때 승리하지만 판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는 조커 카드를 냈을 때 패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라는 카드는 판을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성관이 있는 상황에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나이트 속 신문 장면을 보면 조커가 배트맨에게 See, I'm not a monster. I'm just ahead of the curve.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들이 영화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실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커의 능력 덕분에 하비덴트, 그를 투페이스 악당으로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조커가 배트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한 게 조커의 최상의 시나리오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었던 이 신문 장면, Have all these rules, and you think they'll save you? The only sensible way to live in this world is without rules. And tonight, you're gonna break your one rule. I'm considering it. You know, there's only minutes left. 조커의 예상과는 달리 배트맨의 멘탈은 흔들렸지만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조커는 배트맨의 멘탈을 흔들 수는 있지만 신념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읽어내서 Then that's the rule you'll have to break to know the truth. 라는 대사를 던졌고 또 하비덴트와 레이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게 될 거라는 작전을 배트맨에게 말함으로써 또 그의 정신을 구렁텅이 속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즉 그 상황 속에서 배트맨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욱하게 만들어 자신을 죽이게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하는 차선의 성공책에 더 무게를 들어서 이와 같은 대사를 던진 겁니다. Killing is making a choice. 물론 하비덴트를 회유하고 유란선 인질극을 벌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최상의 시나리오는 배트맨을 악당으로 되도록이면 자신의 동료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경찰서를 탈출한 뒤에 하비덴트를 악당으로 만들고 시민들도 악당으로 만들어서 성악설을 확인시켜주고 배트맨을 바꾸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개 방식을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재밌습니다. 자신과 싸웠던 악당을 정의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더 큰 악당, 더 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소년 챔프 속 주인공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커에게 있어서 배트맨은 삶의 목표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커가 배트맨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고 죽이지 않았던 것이며 또한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배트맨에게 집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Come on, I want you to do it. I want you to do it. Come on, hit me. Come on, hit me. Come on, hit me. Hit me. Killing is making a choice. 또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건물에서 떨어질 때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웃었던 겁니다. 하지만 배트맨이 그를 죽이지 않아서 조커가 아쉬움이 섞인 신음과 너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러고 놀 팔자라고 말한 겁니다. You truly are incorruptible, aren't you? You won't kill me out of some misplaced sense of self-righteousness. And I won't kill you because you're just too much fun. I think you and I are destined to do this forever. 조커는 계속해서 이러면 바뀌겠지, 이러면 좌절하겠지, 이러면 파멸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배트맨의 반응을 보며 성취감을 이루고 즐기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인물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배트맨의 타락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 최대 목표가 맞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트맨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숭고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저는 조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삐뚤어진 성취감으로 볼 수 있지만 악당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물로 보입니다. 온 세상을 혼돈 속에 물들게 하고 싶은 낭만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가 바로 조커인 겁니다. 자신의 일생일대 최대 목적인 세상의 모든 혼돈 전파, 이것을 시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배트맨이기 때문에 배트맨에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커는 배트맨의 타락을 곁에서 누구보다 보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타락한 그를 동료로 얻어 함께 같은 편에 서서 고담 시외에 모든 세상을 더 큰 혼돈으로 물들고 싶어 하게 만들고 싶었던 인물이 저는 조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배트맨의 타락만큼은 꼭 이루겠다. 이 목적을 가진 인물 역시도 조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 속 조커가 개쩔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배트맨이 하비덴트를 다른 의미로 욱해서 죽게 만듭니다. 허나 조커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숭고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커가 성악설을 틀리게 해석한 것처럼 하비덴트의 죽음, 즉 배트맨의 살생 역시도 틀리게 해석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커가 이상하게도 하비덴트의 악행이 밝혀지기 전에 배트맨에게 하비덴트는 자신의 조커 카드라고 자백을 합니다. 하비덴트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가면을 쓴 하비덴트, 그는 악당이지만 가면을 쓰지 않은 하비덴트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배트맨과 조커의 게임에서 하비덴트는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패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메신저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저는 이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악행이 발생되기 전에 조커가 꾸민 일을 수습하면 배트맨에게 하비덴트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연 조커가 그걸 몰랐을까요?
몇 수 앞을 바라보면서 하비덴트를 타락시키고 유람선 인질극에다가 경찰서를 나올 때 한 인물의 뱃속에 폭탄까지 넣어가면서 모든 상황을 꾸몄던 인물이 바로 조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단지 발목이 잡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걸 자백했다? 스토리상에서는 배트맨이 다크나이트가 돼서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트맨을 타락시키진 못했지만 세상 속에서 그를 사라지게 만들어 조커가 절반의 성공을 이룩한 것처럼 꾸며놓긴 했어요. 헌데 만약에 조커가 배트맨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현재 판을 배트맨에게 정리시키게 만들고 본인은 이후의 판을 새롭게 짜서 배트맨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고 자백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비덴트라는 조커 카드를 배트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배트맨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처럼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조커가 원하는 성공에 더욱더 가까운 결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이 다크나이트가 된 것은 조커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일진 모르지만 결국 조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트맨과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 그를 세상 밖으로 소환을 시켰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레저가 죽지 않았다면 3편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커가 계산하고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속에서 배트맨, 하비덴트, 그 외의 인물들이 체스판의 말처럼 움직였다라는 뇌피셜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드는 조커가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속에서 놀아났던 인물이 아니고 유일하게 조커의 뒤통수를 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조커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쳤던 거죠. 물론 조커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든만큼은 조커를 유일하게 뒤통수 쳤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든만큼은 조커의 큰 그림 속에서 놀아났던 인물이 아니고 그래서 배트맨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는 유일한 인물, 그 당시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 다음 시대에 얼굴 있는 영웅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짜로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